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앵커 박상규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 앵커님.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1차적으로 8명을 추려가지고 네. 오늘이 18일이니까 내일 19일 그렇습니다. 1차 토론을 하고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20일 비조, 2차 토론. 비조죠. 네네. 2차 토론하고 21일 여론조사. 그래서 22일 날 발표. 네. 4명으로 압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강 발표합니다. 4강이. 그런데 지금 비조가 죽음의조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하고 있는데요.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를 추첨하는 거죠. 추첨으로 한 거죠? 추첨을 한 것이고 월드컵 조 추첨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네. 뽑았어요. 뽑아서 자리 8개 만들어 놓고 뽑은 번호표대로 가서 앉은 거예요. 네. 앞줄 A조, 뒷줄 B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그 추첨이 오히려 인위적인 것보다 훨씬 재미난 예. 대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A조에는 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눈에 띄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어요. 유정복, 네, 인천시 양양자 뭐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유정복 양양자 후보는 조금 이제 수치가 미미하니까 이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A조에는 김문수 대 안철수인데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는 또 사실은 여론조사상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어쨌든 뭐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싱거운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성정상 그렇게 남을 막 모질게 몰아붙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는 의사 출신 이공계 유일한 이과다 이러면서 비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주제가 뭐 청년 비전인가요? 청년의 미래. 예, 미래. 뭐 그거 가지고 뭔 싸움을 하겠습니까? 싸움을 할 거리가 안 되네요. 네, 어차피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과거에 혁명가 뭐 시절 이런 이미지도 좀 탈색하면서 나도 청년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과 담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오히려 보일 수 있고 안 후보에게도 덕담하면서 상당히 뭐 차이가 나니까 뭐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진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대진운이 기가 막힙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누구 도움 받은 거 아니고 그렇게 됐고요. 자, 뽑다 보니까 비조가 이제 몰렸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빼놓고는 뭐 외남부 다리에서 딱 3명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홍준표 후보 전 대구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예요. 이 세 사람은 일단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은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예, 한동훈 전 대표 아마 붙으면 볼만할 겁니다. 찬탄 반탄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미 뭐 토론하기 전부터 한바탕 붙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앙금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나경원 후보는 또 특히나 그 본인이 그 윤심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살짝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4강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최선을 다하면서 그 화력을 특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데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지지율이 사실은 뭐 선두권을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본인의 목적은 4강 진출이라기보다는 결승 진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2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선명한 반탄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면서 공격을 아마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고 뭐 홍준표 후보 이번이 3번째 본선에 한번 나가봤고 경선에서도 그렇죠. 윤석열 전 후보하고 싸웠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토론하면 8명 중에서는 제일 앞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능수능란하게 그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다가 풀어줬다 하면서 뭐 상당히 토론을 주도하는데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를 일명 죽음의 조라 한다. 어쨌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1대3.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토론이 이번 그 경선 전에 거의 분수령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4강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되니까요.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1차전 미리 끝내놓고 하루 건너면서 느긋하게
이제 결승행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성급하게 보자면 A조 선두는 확실합니다. 예. B조 선두, 근데 B조에서 1등, 2등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이 여론조사 보면은 A조, 원래 축구도 그러잖아요. A조 선두와 B조 선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A조 1위 확보가 무난한 김문수 후보와 자, B조는 죽음의 조를 뚫고 한 명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진표를 보고 있노라면 A조 1위와 B조 1위를 가리는 싸움인데 B조 1위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셔야 돼요. 1차 경선에서 100%인데 완전 여론조사를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갤럽, NBS 뭐 이런 데서 리얼미터 조사했는데 그거는 대선 본선의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아이고 누가 뭐 홍준표가 1등 갔네, 뭐 김문수가 3등 갔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요새 그 보수계 여론조사 기관은 따로 해요.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을 붙여서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그렇죠. 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숫자 좌파들의 역선택이 들어와 있는 갤럽이나 NBS만을 보고 홍준표가 선두네 성급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미는 있어요. 1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점을 보더라도 김문수 대세로는 저는 굳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A조 1위는 확실하다. B조 1위를 홍준표가 할지 한동훈이 할지 잘 모르겠고 나경원이 4강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선이 시작이 됐고 TV 토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4강에 누가 들어갈지 미리 이렇게 예단을 한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 견해로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는 MBS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 조사가 어제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왔죠. 이 두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 가능성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추이 이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의 추이는 나온 거예요. 본선 현재로서는 경쟁력. 예. 김문수, 홍준표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예. 일단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이 조사들이. 예. 1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일단은 뭐 갤럽에서는 동률 뭐 숫자는 미미합니다. 7%씩 뭐 8%씩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는 1등이에요. 보수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한 2% 떨어져서 한동훈 후보가 따라오는 형국이고 예. 아, 참. 그리고 여기서 꼭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 후보 1위를 한 홍준표 후보가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상 홍준표가 1, 2위권으로 왔다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게 이제 그에 앞서서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확고히 1등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다. 예. 이게 앞으로 이제 며칠 남은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표심은 이동할 수 있겠지만 홍준표 후보는 결승에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위를 국민의힘 경선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쉽지 그렇게, 않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홍준표의 개인기를 보면 결승 두 자리는 양강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김문수가 됐든 김문수, 홍준표가 됐든 이 둘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합니다. 1차 경선에 룰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2차 경선은 50% 당원 투표, 50%는 1차와 같은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무당층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원 50% 표는요, 이거는 그 의원들이 거의 결정을 합니다. 주요 지역 의원들이.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은요, 영남 당원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비율이 호남이 제일 높듯이. 근데 인구상으로 보면 호남이 적은데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권리당원이 많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부울경 TK가 많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위원장 몇십 명 그 지지선언을 모 후보가 하던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49명인가 했어요. 근데 별 영향가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의외로 그 당원들을 장악해서
표에 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친윤계 영남 배지들이 많이 선 곳에서 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그 선두 자리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단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제 견해는 그렇고 다만 또 이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공정이라는 곳에서 그 역시 보수계의 인터넷 신문이죠. 데일리 하나의 조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틀간 했습니다. 거기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지고 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의 삼자 가상 대결.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추대론이 단일화, 2단계 단일화를 거쳐서 3단계 단일화로 가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공정은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서도 혼자서는 이재명 못 이기니까 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가상 3자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덕수 30 끝전 뗍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32 예. 아주 접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 한 6에서 9.3. 전후 9.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보수 단일 후보가 되고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면 물론 전제가 좀 어려워요. 예. 이준석은 자기 혼자 완주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무당층 왜냐 무당층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갤럽이나 이런 데서 38이 나왔니 뭐 그러는데 그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이 아니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까진 거예요. 그건 포장지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다 나온 숫자다. 그런데 중요시 보셔야 될 게 양자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든요. 한 50% 나와야 이겨요. 이재명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눈앞에 잡을 듯이 왔는데 한 10여 프로 모자라고 있어요 지금. 응답을 안 한 층이 26% 됩니다. 그 26% 끌어오기 싸움인 건데 이 3자 대결을 하니까 한덕수와 이재명이 접전이고 이준석 표를 끌어오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당층인데 왜 무당층이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보수 후보들도 결집합니다. 네. 뽑힌 사람 밀어주게 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예, 그렇게 네. 되면 그러면 그게 한덕수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몰려요. 그랬을 때 누가 키를 주느냐? 무당층인 거예요, 무당층. 그래서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판을 읽어야지 NBS 갤럽만 보고 낙담하고 애게 7, 8% 가지고 뭔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이미 다 자포자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지난 11일, 13일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기는 뭐 ARS입니다만은 5.2%로 그렇죠.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다음에 4위였어요. 그냥 그렇죠. 한덕수 대행까지 넣어서 이렇게 조사가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MBS에서부터 1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갤럽에서도 1위권이고요. 그러니까 네. MBS에서는 홍준표, 김문수가 8%로 갔고 동률이었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6%였어요. 6%. 예. 국민의힘 후보중 적합도. 네. 이 조사에서는 홍준표가 12, 한동훈 10, 김문수 9.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홍준표가 1위로 올라. 또 하나는 예, 이제 예. 갤럽까지 같이 네네. 얘기를 하면 갤럽에서도 여기는 15일에서 17일 가장 최근이죠. 여기서도 홍준표하고 김문수가 18로 갔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동훈이 16이 나왔고 또 전체로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가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7%가 나왔고 한동훈은 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만의 조사이든 한덕수를 제외하면은 지금 홍준표가 네, 맞습니다.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 자, 상승세는 맞아요. 근데 이 질문지조차도 자,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세요라는 질문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대선이면 의미가 있어요, 이 조사는. 대선은 한 사람에게만 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물어본 결과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필터를 제거를 하고 보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홍준표 후보가 바닥에 있다가 치고 올라오는 그 상승세는 맞아요. 예. 근데 이 결과만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홍준표가 1등을 한다고 보시면은 그건 좀 오해가 있다. 왜냐면 국민의힘과 무당층 지지자들이 말하는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지, 이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국민의힘의 후보 적합도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민주당 측이 반영된 역선택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껄끄러운 후보를 안 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그 주요 정당의 여론조사는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당원들의 의사를 안 묻습니다.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만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 기관이 남해당 전당대회에다가 그 경쟁당의 예. 그 지지자들까지 물어봐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여론의 착시, 여론의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사에서 취해야 될 유일한 팩트는요, 홍준표는 상승세다. 예. 홍준표가 상승세인 건 맞다. 그러면 이번에 그 2차 토론 죽음의 조에서 과연 홍준표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약진을 할 수 있느냐에 기대를 걸 만한 후보가 됐다. 저는 그게 이제 사실관계라고 보고, 다만 홍준표 후보는요,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의 그 특검법이 지금 재의결 끝에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걸 정조준합니다. 거기 발목이 잡혀 있죠. 아니, 팩트가 딱 뭐가 나와 있냐면 홍준표의 이름으로 된 여론조사를 홍준표 후보의 아들 친구가 그 선거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인을 해서 될 게 있고, 부인을 해도 홍준표 후보 아들 이름 맞죠? 아들 친구 이름 맞죠?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그 영수증 같은 거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면 큰 약점이죠. 이게 방어가 될까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홍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 초친다, 뭐 소금 뿌린다 그러실지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을 홍 후보가 안고 있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문제가 돼요. 예. 후보가 안 될 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고 그거 다 왜곡이고 조작이고 뭐 덮어씌우기다 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정도로까지 이 상황이 드러나서 이미 수사 의뢰가 갔다는데 쉬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큰 약점이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3위권을 MBS와 갤럽조사에서는 나왔지만 그 이전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그 전에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2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고, 거기서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5.9로 홍준표 7.5, 나경원 뭐 7.4보다 월등히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잘만 하면은 충분히 2등 할 수 있죠. 2위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4강 중 한 장은 티켓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3위까지는 대충 정해졌다고 보고, 누가 봐도. 예. 그러면은 안철수냐 나경원이냐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두 사람 다 1%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요. 갤럽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대답이 하니까. 예. 근데 MBS 조사에서는 안철수는 8, 나경원은 12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있는데, 대신에 또 여론조사 공정이 14, 15일 조사한 것 보면은 거기서는 나경원이 6.2, 안철수는 또 4.1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래서 예.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운명도 4강에 드느냐 여부도 내일 모레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 표심은 많이 결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제가 계속 국민의힘 당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이 전당대회의 당심이 50%예요. 그렇죠. 당심은 거의 결정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지하겠다고 나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본인이 왔다 갔다도 했고요. 하여튼 역시 이분 나경원 의원은 이 국민의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여전사고 뭐 네. 한 번도 당적을 안 바꾸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나경원은
그 성별이 그렇게 또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 당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외길 보수당의 길을 걸어왔다. 그 얘기해도 팩트에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탈당 비슷한 거. 강점이 아주 있죠. 그래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 의원들 야경원 의원의 캠프에 좀 와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그 실제 목표는요. 2단계로 볼 때 첫째 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당 대표.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끝나고 뭐 다 이제 정리가 6월 초순 4일 넘으면 정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선에서 승리하면 좋을 일이고 아닌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제 비대위 체제 끝내야 됩니다. 그럼 당 대표를 뽑아야겠죠. 자, 그랬을 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러려면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반드시 4강에는 들어야 된다. 그 절박함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2026년 6월에 치러질 다음 지방선거.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도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오세훈이 3선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붙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를 거쳐서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목표. 대선은 자꾸 안 되니까 그럼 본인 생각에 당대표 아니면 뭐 입법부 수장은 또 못할 것 같으니까 다수당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비원일 수 있다. 그렇게 뚜렷한 목표를 잡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와 있는 캠프 의원들이 적지 않고 또 나경원 의원이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 김문수 캠프에 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발표하는 거 보고는 윤심이 다 자기에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원내대표 지내면서 알던 모든 인맥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심 투표에서는 안철수 의원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안철수 의원이 그 이 당에 국민의힘 당에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사실 필기단마고요. 뭐 이과생은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문과 이과 나눠서 무슨 의대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기는 나경원 의원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힘이 그래서 붙인다. 저는 그래서 4강의 한 자리는 나경원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요.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지? 저는 그래서 4강 한 자리는 나경원이 될 것이다. 예단을 미리 합니다. 일단은 뭐 내일 모레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은 금방 결론이 저도 나올 것 궁금해요. 같습니다. 그 죽음의 조 토론 한번 보고 싶어요.